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의 인터뷰 중에서 주류 언론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인데 그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hen I was on the other side of the wall, I never really liked the term fake news. Now that I am on the inside and I can see what they're reporting, I think the term fake news probably isn't strong enough. It's really not. That they start with an a priori, they've written the story, and then they just kind of shape shift facts to back into it because many of the stories that I've been involved with are just so far off, so far off. There was a story in the New York Times the other day that talked about 50% headcount decreases at the IRS. Nobody's talking about that. These were on background, these were not named sources, and they're just trying to stir tumult during taxpayer filing season. I mean, it's crazy. 예, 스캇 베센트가 그 행정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일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유행시킨 말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란 말인데, 이제 그때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에이, 트럼프가 저거 괜히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저런 언론의 뉴스를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면 언론은 이제 대중의 목소리인데, 국민의 목소리인데, 그거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저거 가짜 뉴스다, 지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람도 그런 게 좋지 않게 들렸겠죠. 트럼프가 자기의 거짓말을 이렇게 덮어 씌우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저 가짜 뉴스라는 말 저거 위험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정부에 들어와 보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그 정부에 대해서 쓰는 뉴스를 보니까,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고 왜곡을 넘어서 완전히 선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중의 마인드를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쓴다라는 게 이 사람의 포인트죠.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언론은 스토리를 미리 쓴다는 거죠. 스토리를 미리 쓰고, 그리고 이제 팩트들이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교묘히 변형시켜서 자기네 스토리에 맞게 데이터를 고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팩트가 나오면 그거를 해석을 약간 비튼다거나 관점을 약간 돌려서 팩트를 자기들 주장에 맞게 변형시키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한다는 거를 이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고 나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여했던 보도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예로 뉴욕 타임스에서 대표적인 이런 가짜 뉴스에 앞장서는 매체죠.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났다. 국세청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에서 이제 국세청도 이제 감사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막 생길 때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국세청 직원을 50% 제거한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데 뉴욕 타임스에는 기사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출처가 익명이었다. 그러니까 기사에 보면은 익명의 뭐 내부 관계자가, 뭐 익명의 측근이, 익명의 정부 관계자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기사들, 이거 다 그냥 뒤에서 떠드는 얘기, 루머나 기자들끼리, 아니면은 뭐 심지어 정부의 기관에 있던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일 수도 있죠. 뭐 내 생각에 이거는 이러는 것 같아, 뭐 곧 사람들 많이 잘릴 것 같아,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건데 그거를 팩트처럼 이제 기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기막힌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 미국 주류 언론에서 일어나는데, 뉴욕 타임스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뉴욕 타임스만 그런 게 아니죠. 대표적인 게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폴리티코, 그 다음에 NPR의 그런 왜곡 보도에 관련된 영상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이런 소위 주류 언론들 다 가짜 뉴스들을 만드는데, 스캇 베센트가 보기에도 가짜 뉴스는 정말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언론의 왜곡이 너무나 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스캇 베센트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기자들은 스토리를 먼저 쓰고, 그죠? 스토리를 먼저 적는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사실들을 변형시켜서 자기들이 쓴 거를 뒷받침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증거가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 젤든이라고
주지사고 전에 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왔다가 지금 주지사인 캐시 호클에게 진 공화당 사람이고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우리말로 하면은 환경보호청 뭐 이 정도 되겠죠? 거기에 청장입니다. 그래서 리 젤든이 이제 기자들과 얘기를 하는 중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증거 없다는 거죠? 부터 시작을 하는데 리 젤든이 이제 환경청에 들어가 보니까 이전 정권, 바이든 정권 때 환경청이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뭐 기후변화라든지 뭐 이런 잡다한 그런 정책에 돈을 엄청 많이 썼는데 그 비리들을 이 사람 리 젤든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다 열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 노우주와 함께 이제 환경청에 들어가 봤더니 이러이러이러한 그런 비리들이 있었다, 낭비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서는 그런 기사를 이제 안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어떻게 증거가 없다는 거죠?라고 시작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How is that zero evidence? How is it no evidence? How can any paper, Politico has written it, Washington Post has written it, the New York Times has written it, others have written that there is no evidence. And now we're all together. I'm glad that we are. Why should any story get written after today that says no evidence? Go ahead. Just a question, sir. Thanks, Lisa Friedman with the New York Times. Where has a judge said that this is fraud? I'm saying New York Times said it, Lisa. Lisa, if New York Times is going to write that there is no evidence. Not How- true, sir. We've written that that judges have not found. Okay, over Is the that last few months, Lee Zeldin, Administrator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as made explosive, you know this because you wrote it, has made explosive accusation against the Biden administration, accusing it of insane malfeasance in its handling of $20 billion in climate grants. Now, as a legal battle ensues over those funds, many of Mr. Zeldin's claims remain unsupported and some are flat out false. Why wouldn't you write that there is any evidence? Could you point us to where the judges have found that there's waste fraud? Oh, and see, abuse, it's sir? not that easy for you, Lisa. See, because you guys are writing stories. These are your words. These aren't the judge's words. So if you want to ask the question, I'm referring to one of your stories. And this came out before the judge's decision came out. Did you read the judge's 39-page decision? Sir, with all Have due you read the respect, 39-page we- decision? We've read the decision. We are basing our reporting on judges' rulings before then and since. And I'm just asking you, sir, where has the judge found that there's waste, fraud, and abuse? So you read the 39-page decision supporting a preliminary injunction? What? It's okay if you say no. No, I've read all of it. Okay, that's okay. Nowhere in it does it acknowledge anything that I just said. It doesn't even acknowledge it. So if the New York Times wants to say that there is no evidence, and Politico wants to say it, and Washington Post wants to say it, and others want to say that there's no evidence. See, I have a job to make sure that I don't waste tax dollars. And then for people in the media to be willing to sacrifice your own integrity and the integrity of your paper to make a claim that there's no evidence supporting it. Well, I could stand here before you, and I just went through a list of how many things did I just mention? 10? And then you'll go out and write a story saying that there's no evidence of any wrongdoing. I have a duty to make sure that we don't light on fire billions of dollars of tax dollars. And I am, as administrator of EPA, not going to stand before any member of the media and get bullied into lighting billions of dollars on fire. And then you'll continue to write these stories that say that there is no evidence, even though I could stand before you right now and just go through the list. How do you square that? May I ask, sir, do you feel confident that a court will uphold? I'm that asking you, you how do you found- square that? will uphold Shouldn't that you found write the waste, fraud, story and about abuse? what kind of evidence has been put out? Why not write the story? Why not write the story that says, hey, here's the 25 things that Administrator Zeldin says that he calls evidence. And then you could be critical of it if you want to. Why would you not write that story? Could you speak, though, to why a judge has not supported this, has not said yes? The district court it is judge found didn't even have waste, fraud, and jurisdiction to abuse? hear the case. Why the judge writes a 39-page opinion and doesn't even acknowledge that this even exists? Oh, this is a good one. You're a reporter for the New York Times. You're probably going to be all over this. Look at footnote 7 on page 29. I will. Okay, and the judge says that there was no action, no amendment that was made post-election.
well, I mean, I'm looking forward to the story that says, well, what about January 13th of 2025, 1 week before inauguration? The accounts were being amended. And then talk about what the amendment was. The judge actually says that nothing happened after the election. So I am imagining that you are going to be filled with so much outrage when you read that footnote to the judge's opinion that says that that doesn't even exist. 네, 그래서 여기 약간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EPA 청장 리 제어든이 이제 바이든 정권 때 EPA가 낭비했던 예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당신들은 왜 기사를 안 쓰냐.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리사 프리드맨 요 여자가 기사를 썼는데 바이든 정권 때 EPA가 환경청이 돈을 뭐 낭비하고 비리가 있고 이렇다고 리 제어든이 주장을 했지만 그 근거 없는 소리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리 제어든이 이 기자 앞에서 자신이 환경청에 들어가서 발견한 것들, 과거 정권에서 돈을 낭비한 증거들을 그 목록들을 가지고 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 기자들은 리 제어든이 이러이러한 게 증거라고 얘기를 했다라고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에서 리 제어든이 뭐 이전 정권에서 저지른 비리 뭐 10개든 25개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듣고 나서도 기자들은 나가서 증거가 없다고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판결 이제 어떤 판사의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는데 법원도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증거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제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이 뉴욕타임스 기자는 법원에서도 당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법원이 아직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리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그거지만 왜 너희 기자들은 내가 말한 거를 안 쓰느냐. 리 제얼든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고는 최소한 쓰고 이렇게 제얼든 청장이 증거라고 주장한 25가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여기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그게 잘못됐다라든지 뭐 거짓말이라든지 뭐 근거 없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쓰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 없는 기사를 쓴 기자를 바로 앞에 두고 리 제얼든이 증거를 또박또박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 기자회견 후에도 너는 나가서 기사를 안 쓸 거다라고 얼굴에 대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판사의 판결문에서도 거짓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EPA 환경청에서 어떤 뭐 제도를 바꿨다거나 개정을 바꿨다거나 아무 조치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취임 일주일 전 1월 13일에 그 EPA에서 처리했던 몇 가지 그 개정들이 뭐 이름을 바꿨다거나 그 사용처를 바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고쳐진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것들이 있는데 판사는 그것도 무시하고 그런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고 그대로 유지됐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러면은 판사가 이런 식으로 잘못 판결문을 쓰면 너희들은 기자니까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스를 비꼬는 거죠. 너희들 막 분노에 가득 차서 이런 거를 잘못됐다고 쓸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왜냐하면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절대로 쓰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처럼 한국에서 미국 뉴스를 볼 때 전적으로 의지하는 뉴욕타임스나 Politico, 워싱턴 포스트, 뭐 NPR, NBC, ABC, CBS,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습니다. 이런 주류 매체들이 기사를 100% 그대로 전하지를 않고 많은 경우에는 자기들 생각을 쓰고 자기들 해석을 쓰고 그리고 유추를 하고 또 같은 사건이라도 부정적으로 돌려서 쓰고 그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말한 것처럼 스토리를 미리 정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스토리를 미리 정하고 먼저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팩트들이 나오면 자기들이 먼저 써놨던 기사와 이 팩트를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중국에 강한 관세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중국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가 뭐 불안해하든지 초조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정책을 바꾼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실제로 뭐 중국 관세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얘기를 잘 해서 협상을 해서 아마 관세는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트럼프가 불안해하고 있다, 뭐 초조해하고 있다, 뭐 몰리고 있다, 움찔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먼저 씁니다. 그런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내리겠다 그러면은 거 봐라 우리가 쓴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팩트를 자기들이 쓴 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과 이제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거나 뭐 상황이 바뀌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정책을 바꾸는 건데 이제 무조건 트럼프가 강하게 나갔다가 이제 자기가 몰리니까 이제 또 뭐 말을 금방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죠. 그게 미국 주류 언론의 대부분의 기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캇 베센트 장관이 중요한 얘기를 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들은 스토리를 미리 정한다. 그리고 나서 사실들을 변형시켜서 그것을 뒷받침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런 행위는 학계에서 예전부터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토마스 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면서 철학가인데 이 사람이 쓴 책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식인들이 자기가 세상을 보고 세상은 이럴 거다라고 이론을 세운 다음에 그것에 맞는 데이터들을 찾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올 때는 계속 그 데이터들을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해가지고 자기의 이론에 맞게 세상의 데이터를 변형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심 니콜라스 탈렙, 이 사람이 뭐 블랙 스완이라는 책도 썼고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죠. 블랙 스완, Anti Fragile, 그 다음에 Skin in the Game, 뭐 Fool by Randomness 이런 유명한 책들을 썼는데 이 사람도 이런 책들 내용 어딘가에 제가 어떤 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을 씁니다. 경제학자였는지 어떤 지식인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한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모델을 설정해 놓고 이 세상에 대한 모델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거기서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세상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론을 세운 게 아니라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론을 먼저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들을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자기 이론에 맞게 맞는 데이터들을 발견한 다음에 이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학문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현재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스캇 베센트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리 제어든의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팩트를 적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팩트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 얘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게 미국 주류 언론입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를 우리는 갖다 보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뉴스를 보실 때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뒤에는 다 이런 의도가 있는 기사들이다 라는 거를 알고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